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아주 흥미로운 탐구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행복한 가정 12가지 요소라는 글인데요. 제목만 봐도 좀 궁금증이 생기죠. 과연 어떤 요소들이 이렇게 모여야 진정한 행복을 느끼는 가정을 만들 수 있을까? 이 글을 바탕으로 좀 깊이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이 글을 보면요. 행복한 가정이라는 게 뭐랄까, 그냥 완성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가꾸고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에게 이렇게 기댈 수 있는 따뜻한 공간, 그 안식처를 만들기 위한 12가지 핵심 덕목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이게 그냥 목록만 쭉 나열하는 게 아니라 이 요소들이 또 어떻게 서로 얽혀서 작용하는지 이걸 살펴보는 게 오늘 저희 목표입니다. 자, 그럼 행복한 가정의 레시피랄까요? 함께 풀어볼까요? 이 12가지 요소를 쭉 보니까요, 크게 몇 가지 주제로 묶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모든 관계의 기본이죠. 아주 근간이 되는 요소들부터 시작해보죠. 바로 사랑, 신뢰, 그리고 용서, 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는 특히 사랑을 모든 것의 기초라고 하네요. 근데 이게 좀 인상적인 게 그냥 막연한 감정이 아니에요. 잘못했을 때는 꾸짖고 또 잘했을 때는 칭찬하는 그런 균형 잡힌 사랑, 이걸 강조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균형이라는 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다 받아주거나 아예 내버려 두는 게 아니고요. 상대방의 성장이나 안녕을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 거기서 나오는 좀 적극적인 관심이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때로는 좀 쓴소리도 할 수 있는 거고요. 이런 사랑은 단순한 감정을 넘어서 가족을 하나로 묶는 되게 강력한 접착제 역할을 하는 거죠. 무슨 일이 있어도 내 편이 되어줄 거다. 이런 믿음이요. 이게 사랑의 참 중요한 기능 아닐까요? 아, 내 편이 되어준다는 믿음. 생각만 해도 정말 든든하네요. 그럼 이런 사랑 위에 쌓이는 게 바로 신뢰겠군요. 그래서는 신뢰가 깨지면 어떤 관계도 유지하기 어렵다. 이렇게 아주 단언할 정도로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요. 그렇죠. 신뢰는 사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관계를 딱 지탱하는 기둥 같은 거예요. 이게 하루아침에 뚝딱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진실된 말, 그리고 일관된 행동, 이게 차곡차곡 쌓여서 만들어지는 결과물이죠. 여기서 좀 흥미로운 점은요. 신뢰가 깊어지면 역설적이게도 서로에게 더 취약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약점이나 고민 같은 걸 솔직하게 다 털어놓을 수 있게 되니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가정이 진짜 안전기지, 세상 어디에도 없는 그런 안식처가 될 수 있는 거죠. 신뢰 없이는 정말 불가능한 일이에요. 안전기지로서의 가정이요. 아, 신뢰가 있어야만 가능한 거군요. 근데 가족이라고 늘 좋게만 한 건 아니잖아요. 서로 상처를 주고받기도 하고. 이때 필요한 게 바로 용서인 것 같아요. 세 번째 기본 요소죠. 그래서는 특히 가정에서조차 용서받지 못하면 세상 어디에서도 용서받기 힘들 수 있다. 이렇게 경고하는데 좀 무섭게 들리기도 하는데요. 네, 그만큼 가정에서의 용서가 중요하다는 방증이겠죠.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할 점은 용서가 단순히 그냥 잊어버리는 것, 없었던 일로 치는 것,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된 행동 그 자체를 정당화한다기보다는요, 그 잘못돼도 불구하고 관계를 계속 이어가겠다, 이런 의지의 표현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말한 것처럼 상처가 곪지 않게 하는 일종의 치료제인 셈인데 이런 치료 과정이 없으면 관계는 서서히 병들 수밖에 없겠죠. 오히려 용서를 통해서 더 깊은 이해를 하게 되고 유대감도 형성할 수 있고요. 어떻게 보면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그런 과정이랄까요?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용서라. 와, 관점을 좀 새롭게 보게 되네요. 자, 이렇게 사랑, 신뢰, 용서라는 단단한 기반 위에 그럼 가족 구성원들은 어떻게 서로 연결되고 소통해야 할까요? 다음 주제는 소통과 연결에 관한 요소들입니다. 바로 이해, 대화의 상대, 그리고 배려, 이 세 가지인데요. 먼저 이해는 단순히 듣는 걸 넘어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는 노력이라고 하죠. 네, 그걸 이제 공감적 이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상대방의 감정이나 생각을 그 사람의 관점에서 한번 느껴보려는 시도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사람은 누구나 좀 이해받고 싶어하는 그런 근본적인 욕구가 있거든요. 가정 안에서조차 이런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면 그래서도 지적했듯이 외부에서라도 그 결핍을 채우려고 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이해는 나는 너를 판단하지 않아. 네 편에서 생각하고 있어. 이런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고요. 이게 바로 깊은 유대감과 안정감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거. 말인 참 쉬운데 실천은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그걸 가능하게 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바로 대화 아닐까요? 그래서는 대화의 상대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더라고요. 대화 상대가 없으면 고립될 수 있다. 이런 경고와 함께요. 그렇습니다. 대화는 단순한 정보 교환, 그 이상이죠. 관계를 정말 살아 숨쉬게 하는 혈액과도 같다고 볼 수 있어요. 서로의 생각이나 감정을 나누고 고민을 털어놓고 또 기쁨을 함께 나누는 그 과정 자체가 관계를 아주 돈독하게 만들죠. 여기서 좀 흥미로운 건 대화의 상대가 있다는 게 그냥 말을 들어주는 사람, 그 이상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내 이야기를 좀 진지하게 들어주고 의미 있는 피드백도 주고 또 함께 해결책을 찾아볼 수 있는 그런 파트너를 뜻하는 거죠. 이런 대화가 가능한 가정이 정말 건강한 소통 시스템을 갖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의미 있는 피드백을 주는 파트너라 그냥 들어주기만 하는 거랑은 또 다르네요. 이런 이해와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려면 배려가 필수적이겠군요. 마지막 연결 요소인데요. 서로의 필요와 감정을 존중하는 것이 관계를 부드럽게 만든다. 이렇게 설명해요. 배려는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이해의 좀 구체적인 표현 방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려서 말하고 행동하는 거니까요. 내가 이렇게 하면 상대방이 불편하지 않을까? 지금 저 사람한테 뭐가 필요할까? 이렇게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죠. 이게 일상화되면 그래서처럼 갈등이 생겨도 막 폭발적으로 번지기보다는 좀 완충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작은 배려들이 모여서 결국은 서로를 존중하고 아끼는 그런 가정 문화를 형성하는 겁니다.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관계의 질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자, 기반을 다지고 소통으로 연결됐다면 이제 그 안에서 개인과 가족 전체가 어떻게 건강하게 지낼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한 요소들을 살펴볼 차례네요. 개인과 공동체의 안녕 이렇게 한번 이름 붙여볼까요? 여기에는 조금 독특한 골방 그리고 안식과 유머가 포함됩니다. 골방이 있어야 한다는 표현 저 이거 처음 봤을 때 좀 의아했거든요. 그렇죠. 골방이라는 단어가 주는 어감이 약간 부정적일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아주 긍정적인 의미로 쓰였어요. 단순히 물리적인 혼자만의 공간 이것뿐만 아니라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심리적인 시간과 공간을 의미하는 거죠. 흥미로운 건 이렇게 잠시 떨어져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역설적으로 관계에 도움이 된다는 점이에요. 재충전하고 감정을 좀 정리할 여유를 가지면서 오히려 가족들을 더 너그럽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힘을 얻게 되는 거죠. 건강한 개인들이 모여야 건강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 이런 원리와도 통하는 겁니다. 혼자만의 시간이 관계를 더 좁게 만든다니 정말 역설적이면서도 중요한 통찰이네요. 그렇게 재충전하고 돌아와서는 또 편안함을 느껴야겠죠. 다음 요소인 안식입니다. 가정이 몸과 마음을 편히 쉴 수 있는 진정한 안식처가 되어야 한다. 이건 어찌 보면 당연한 말 같기도 한데요. 당연한 말 같지만 사실 현대 사회에서는 점점 더 그 중요성이 커지는 가치예요. 외부 세계는 경쟁과 스트레스로 가득 차 있잖아요. 그런 환경에서 에너지를 다 소진하고 돌아왔을 때 아무런 가면 없이 그냥 온전히 나 자신으로 있을 수 있고 비난이나 부담감 없이 푹 쉴 수 있는 곳, 거기가 바로 가정이어야 한다는 거죠. 만약 집에서도 계속 긴장해야 하고 불편하다면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든 의식적으로든 다른 안식처를 찾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 지적처럼요. 가정의 평온함은 회복 탄력성을 높이는 보약과도 같습니다. 정말 그래요. 회복 탄력성을 높이는 보약이라. 와, 정말 멋진 비유네요. 그런데 아무리 편안해도 분위기가 너무 무겁거나 좀 경직되어 있다면 그것도 힘들겠죠. 그래서 유머가 필요한가 봅니다. 7번째 요소인데 유머가 긴장을 풀고 가족을 더 가깝게 만든다고 해요. 맞아요. 유머는 관계의 윤활유이자 또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대처하는 그런 완충제의 역할을 합니다. 함께 웃는 그 순간에요. 우리는 심리적으로 딱 연결되고 스트레스는 잠시 잊게 되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건 유머가 단순히 그냥 웃긴 농담을 잘하는 능력, 이것만 의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약간의 여유와 긍정성을 잃지 않으려는 그런 태도에 가깝습니다. 어려운 시기에도 함께 웃을 수 있는 가족은 그 문제 자체에 막 매몰되기보다는 함께 해결해 나갈 에너지를 얻을 가능성이 훨씬 높죠. 웃음은 생각보다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가정의 가치관을 형성하고 또 미래를 향해 나아가게 하는 지침과 성장에 관련된 요소들입니다. 여기에는 인정, 진정한 어른, 그리고 희망,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인정은 자신의 노력이나 존재 가치를 가족에게 인정받는 경험이 아주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네, 인정이라는 건 인간의 기본적인 심리적 욕구 중 하나죠. 특히 가족에게 받는 인정은 자존감 형성에 정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네가 있어서 참 다행이야. 네 노력을 내가 알아. 뭐 이런 말들이죠. 여기서 중요한 건 뭐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이나 노력,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런 인정이 오가는 가정에서는 구성원들이 자신감을 갖고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심리적 안전망이 형성되는 거죠. 서로가 서로에게 아주 든든한 지지자가 되어주는 겁니다. 존재 자체를 인정해주는 것, 정말 중요하겠네요. 이런 건강한 인정과 지지를 또 이끌어주는 역할이 바로 진정한 어른의 몫이 아닐까 싶습니다. 8번째 요소인데요. 단순히 나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언행의 모범을 보이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여기서 어른은 뭐 권위적인 존재라기보다는요, 지혜와 경험을 바탕으로 가족 구성원들에게 삶의 방향을 좀 제시해주고 정신적인 기둥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에요.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조언을 구하고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그런 존재죠. 이런 어른의 일관성 있고 긍정적인 태도나 가치관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다른 가족 구성원들에게 스며들어서 가정의 문화를 형성하게 됩니다. 일종의 롤모델로서의 어른인 셈이죠. 롤모델로서의 어른이라. 그런 분이 계시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큰 힘이 되겠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래를 바라보게 하는 힘, 바로 희망입니다. 앞으로 더 나아질 거라는 믿음, 이게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게 한다고 설명합니다. 희망은 마치 어두운 터널 속에서 저 멀리 보이는 불빛과 같아요. 당장의 어려움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더 나은 미래가 가능하다는 믿음을 주죠. 가족이 함께 어떤 공동의 목표나 꿈을 꾸고 서로 야, 우리는 할 수 있어! 이렇게 격려하면서 희망을 나눌 때 그 가정은 어떤 역경 속에서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잃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희망은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미래를 만들어가는 동력이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12가지 요소들을 사랑과 신뢰, 용서라는 기반, 그리고 이해와 대화, 배려라는 소통과 연결, 또 골방과 안식, 유머라는 개인과 공동체의 안녕, 마지막으로 인정과 어른, 희망이라는 지침과 성장, 이렇게 4가지 주제로 묶어서 살펴봤습니다. 쭉 듣고 보니까 이 요소들이 각각 그냥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서로 막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정말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정확합니다. 마치 아주 복잡한 직물처럼 서로 얽혀서 하나의 아름다운 패턴, 그러니까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거죠. 어느 한 요소만 빠져도 그 균형이 깨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도 강조했듯이 이런 가정은 결코 저절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모든 구성원의 의식적인 노력과 또 지속적인 가꿈이 필요하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어쩌면 이 12가지 요소는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가는 모든 소중한 관계에도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보편적인 원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 이 글을 깊이 들여다보면서 행복한 가정의 모습에 대해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 글은 주로 가정 내부의 관계나 태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외부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회적인 압박이라든지 경제적인 어려움, 혹은 예측 불가능한 사건들 같은 이런 외부 요인들은 오늘 우리가 이야기 나눈 이 12가지 소중한 가치들을 가정 안에서 지키고 실천하는데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그리고 우리는 그 도전에 또 어떻게 맞서야 할까요? 한 번쯤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이 깊은